앞서 동영상 일부에서는 초과 누진 소득세와 비례세가 어떻게 개인의 납세액과 평균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3인의 가상 사례들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왼쪽 그림이 해당 내용입니다. 이번 동영상 2부에서는 세 번째 유형의 세제로 여느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소비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이를 일컬어 부가가치세 혹은 판매세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소비세는 누진적이거나 비례적이기보다는 역진성이 있습니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더 큰 부담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적은 부담을 부과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 동영상의 일부에서 분석한 가상의 과세 대상 3명의 예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동영상을 환기해 보시면 과세 대상의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일수록 기본 생필품을 부담 없이 장만할 수 있어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과세 대상 A는 연소득이 15,000달러이며 해당 소득의 80%가 소비 지출로 나갑니다. 과세 대상 A가 재화와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을 계산하려면 15,000달러의 80%를 구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A는 매년 12,000달러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B의 연간 소비액을 계산해 봅시다. 과세 대상 B의 소득은 3만 달러이고 그 소득의 70%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3만 달러에 0.7을 곱하면 과세 대상 B는 한 해에 2만 1,000달러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소비합니다. 반면에 과세 대상 C는 소득의 60%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6만 달러 소득의 0.6을 곱하면 과세 대상 C는 3만 6천 달러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1년에 소비합니다. 분명히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3명의 과세 대상이 각각 납부할 소비세액을 계산하고 이어서 그들이 납부한 평균 세율을 확정합시다. 과세 대상 A부터 시작합니다. 과세 대상 A는 재화와 용역에 12,000달러를 지출하니까 해당 소비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액은 12,000달러의 소비세율 10%를 곱하여 과세 대상 A 개인의 세금 부담액은 1,200달러가 됩니다. 과세 대상 B의 경우 납세액은 2만 1,000달러에 0.1을 곱한 2,100달러입니다. 과세 대상 C가 10%의 세율로 재화와 용역에 3만 6,000달러를 지출하면 납세액은 3,6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세는 역진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수행한 계산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높은 C는 A가 낸 세금의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지출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인 평균 세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동영상 일부에서 이미 논의한 계산을 그대로 사용해서 개인별 납세액 평균을 내려면 납부한 세금을 소득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평균 세율이 나오는 겁니다. 과세 대상 A의 경우 12,000달러 소비에서 1,200달러를 세금으로 지출하니까 그것을 과세 대상 A의 소득 15,000달러로 나누면 평균 세율이 0.08이 나오고 그걸 백분율로 변환하면 평균 세율은 8%입니다. 그걸 여기 있는 표에 기재하고 과세 대상 B에 대한 평균 세율 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세 대상 B는 3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 2,1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과세 대상 B의 평균 세율은 7%입니다. 이어서 과세 대상 C를 보자면 납세액은 3,600달러이고 소득은 6만 달러니까 계산하면 과세 대상 C의 평균 세율은 6%입니다. 여기 표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각 과세 대상이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대상 A는 1,200달러를 세금으로 지출합니다. 과세 대상 B는 2,100달러를 세금으로 지출합니다. 과세 대상 C는 3,600달러를 세금으로 지출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과세 대상의 소득에서 과세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 비율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비세가 역진세라는 말은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에서 납세액이 차지하는 백분율 비율이 저소득자보다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은 소득세가 누진세일 때와 비례세일 때 아니면 역진세일 때 한 나라의 소득 분배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로렌츠 곡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비디오 강의에서 소개된 모형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로렌츠 곡선이 절대 평등선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더 확대됩니다. 자, 녹색의 로렌츠 곡선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을 A라고 표시하고 이를 조세 제도가 바뀌기 직전 어떤 국가의 로렌츠 곡선을 나타낸다고 합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조세 제도 각각이 이 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일 경우를 살펴보고, 그 다음은 소득세가 비례세일 경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소비세가 역진세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진세제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웁니다. 따라서 누진세로 인해 최상위 부유층의 세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사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위 부유층 20%의 가처분 소득은 누진세 도입 이전보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누진세 도입 후 상위 20%에게 떨어지는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단 40%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진세 도입 이전에 그들이 챙겼을 가처분 소득은 55%에 달합니다. 이 같은 누진세제는 로렌츠 곡선을 절대 평균선에 가깝게 이동시킵니다. 최하위 소득자가 납부하는 세액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누진세를 부과하면 최하위 소득자의 세후 소득액은 이번 경우 이론적으로 5%에서 10%로 증가하게 됩니다. 로렌츠 곡선은 소득세를 누진세제로 시행한 결과 절대 평등선에 더 가까워집니다. 비례소득세는 고소득자를 상대로 저소득자보다 더 큰 조세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비례세로 하면 로렌츠 곡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역진세인 소비세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누진세와는 정반대 효과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최상위 부유층의 가처분 소득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비하는 소비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득에서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저소득층에 비해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진세인 소비세는 로렌츠 곡선을 절대 평등선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사회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이한 세제가 한 나라의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간단히 복습해봅시다. 우선 우리는 초과누진 세제가 가상의 과세 대상 3인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즉,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평균 세율을 적용한 세액 산정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비례소득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례소득세는 고소득자를 상대로 저소득자보다 더 큰 조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 소득에 대해 동일한 평균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진세인 소비세는 고소득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세의 비중이 저소득층에 비해 작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종류의 세제가 한 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로렌츠 곡선을 활용해 분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적색 로렌츠 곡선은 소득세를 누진세로 할 경우 불평등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녹색 로렌츠 곡선은 소득세를 비례세로 할 경우로 불평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란색 로렌츠 곡선은 역진세인 소비세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역진세는 저소득 가계에 상대적으로 큰 조세 부담을 부과하므로 실제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확대합니다.